이번 시간은 페이지 480페이지 대변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변기. 자, 대변기에서 1번 대변기 세정급수 방식의 분류. 자, 세정급수 방식은 이겁니다. 변기에 세정하는 물을 어떻게 공급해 주냐, 여기에 의한 분류가 세정급수 방식에 의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무슨 탱크가 있습니까? 하이 탱크식이죠. 자, 밑에 그림 보시면 생각이 나실 겁니다. 추억의 변기. 맞죠? 위에 물탱크가 있어서 하이 높은 데 물탱크가 있다 해서 쇠사슬 잡아당긴 거 있죠. 근데 서서히 당겨도 관계없는데 물 내려오는 거는 전부 다 세게 당겨가 쇠사슬이 끊어집니다. 끊어지니까 그 다음에 노끈이나 전기줄로 매놨습니다. 또 그걸 떨어뜨려요. 그래서 추억만 생각하시고 하이탱크식이 있다라고만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고 로탱크식은 세정탱크, 물탱크가 낮게 설치했다 해서 무슨 탱크? 로탱크입니다. 자, 이 로탱크식이 사실 아파트의 적합도가 있죠. 로탱크식은 물탱크가 낮게 있어서 무슨 탱크? 로탱크라고 합니다. 그럼 얘는 그 디귿 체크 세정시 소음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공동주택에마다 적합도가 있는 탱크가 무슨 탱크? 로탱크예요. 로탱크. 그래서 아파트 처음부터 이걸로 돼 있죠. 뒤에 물탱크 있잖아요. 자, 그런데 얘는 세정 간격이 커요. 세정 간격. 세정 간격은 이겁니다. 자, 이 물탱크 세정 탱크에서 대변기로 세정수를 공급해 주는 간을 세정간격이라 해요. 세정간은 무엇을 세정간이라고 한다? 세정탱크, 물탱크에서 대변기로 세정수를 공급해 주는 간이 세정간이에요. 그래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저거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중에서 사실상 이거죠. 로탱크식이 공동주택에 적합하지만 시험은 걔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시험은 3번의 세정 밸브 가지고 냅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밑에 사진 이거 많이 보셨죠? 이거 손으로 눌립니까? 발로 눌립니까? 혹시 모르니까 발로 누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휴지로 싸서 누르세요. 간혹가다 발자국이 낮에 있더라고. 운동화 이거 있잖아. 그래서 발로 누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항상 휴지로 싸가 누릅니다. 혹시나 해서. 자, 그래서 바닥에 있는 것도 있는데 요새는 많이 사라졌죠. 옛날에 저거 동양식 변기 설치했을 때 세정 밸브. 세정 밸브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한다? 플러시 밸브라고도 합니다. 플러시 밸브. 한번 누르면 일정량의 물이 나오고 단수되는 밸브. 그래서 무슨 밸브? 세정 밸브, 플러시 밸브라고도 합니다. 자, 얘는 물탱크가 없는 거예요. 자, 얘는 세정 탱크가 있다 없다? 없어요. 세정 탱크를 설치를 안 하는 겁니다. 물탱크 없이 바로 급수관을 다이렉트로 연결해 준 겁니다. 다이렉트로 연결해 주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생깁니까?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이거죠. 거꾸로 역류하게 된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얘는 자, 세정 밸브식은 세정 탱크가 없어서 급수관을 다이렉트로 연결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수 간격이 커야 돼요. 그래서 체크하세요. 급수 간격이 몇 미리 이상 돼야 되나? 25mm 이상 돼야 돼요. 자, 간격을 나타낼 때 간격은 밀리미터 간격이 있고요. 인치 간격이 두 가지가 있어요. 밀리미터는 A로 나타내고 인치는 B로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B. 그래서 25A다. 바로 25mm다 이 뜻이에요. 기억하시고
급수압이 얼마 이상 된다? 0.07 똥 넣어놓고 똥칠한다. 0.07메가파스칼 이상 돼야 돼요. 만약에 이거보다 작으면 물이 화가 못 쏴줍니다. 그래서 변이 안 내려가요. 그리고 진공 방지기 베큐um 브레이크를 설치를 해 줘야 됩니다. 진공 방지기, 다른 말로 뭐다? 베큐um 브레이크라고 합니다. 베큐um 브레이크. 이것을 설치해 줄 변기가. 그러면 이건 디귿은 사실 급수오염을 뭐다? 방지하기 위해서죠. 급수오염 방지적인 측면에서 급수오염 방지를 하기 위해서 바로 진공 방지기, 오수가 역류되는 것을 뭐다? 방지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역류 방지기라고도 하고 진공 방지기 나오죠. 진공 방지기, 이걸 역류 방지기라고도 하고요. 버큐um 브레이크라고도 칭합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근데 자, 얘는 연속 사용을 할 수 있죠. 자, 근데 탱크, 아까 로 탱크나 하이 탱크는 연속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물 고일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 맞죠? 그래서 애매할 때가 있어요. 단수된 줄 모르고. 자, 앞에 사람은 이미 물이 차 있기 때문에 한번 내리고 나가죠. 근데 뒤에 사람이면 앞에 내려가는 소리가 나가 자기도 당연히 있는 줄 알고 딱 앉았는데 어떻게? 쌓았는데 누르니까 물이 안 나와. 그러지. 그래서 이제 앞사람이 내려고 가서 물이 계속 쫄쫄쫄 소리가 났는지 안 났는지를 기억하셔야 돼. 물이 샥 하고 내려가고 나서 나중에 물이 찰나면 쫄쫄쫄 소리가 나야 되죠. 그게 단수가 안 된 거예요. 간혹가다 그런 실수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보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자, 체크. 그게 나오죠. 기압 탱크식이 나오죠. 기압 탱크는 압력수를 넣어놔가지고 작은 간격으로 조금씩 우리가 싸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기압 탱크식은 저겁니다. 비행기나 아니면 KTX 중에 산천 있죠. 이런 것들은 자, 뭐가 됐는가 하면 여러분들 화장실에 가면 초록색 불이 들어오면 탁 누르면 좀 이따 팍 하게 쏘죠. 가압수 넣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옛날에 기차는요 철로에다 다 버렸었어요. 옛날에 여러분들 어린 시절은 철로에 다 버렸어요. 그래서 도시에 들어오면요 화장실 사용하지 말라고 방송이 나왔었어요. 맞죠? 근데 지금 그런 방송 안 하잖아요. 오수 탱크가 있어요. 기차에 오수 탱크가 있는데 물을 많이 쓰면 탱크가 엄청 커질 거 아닙니까? 맞죠? 와, 그럼 기차의 절반을 오수 탱크에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적게 사용하니까 가압수를 넣어가 착 쏘죠. 팍 소리가 나야 돼. 그게 기압 탱크식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실 공동주택에 적합한 거는 무슨 식이다? 로 탱크식이 적합하고요. 근데 실제 시험은 세정 밸브 가지고 냅니다. 만약에 저한테 시험 의뢰와도 세정 밸브 낼 거예요. 세정 밸브를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 된다. 네 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변기 뭐다? 세정 방식이라는 분류가 나오죠. 자, 세정 방식이라는 것은 뭐다? 세정 원리를 되냐? 세정 방식이라는 것은 세정 원리입니다. 세정 원리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하는 것이 자, 세정 방식입니다. 자, 세출식은 동양식 변기죠. 그래서 이 변자가 없잖아요. 축의 변기. 공공장소에 많았었죠. 아직도 좀 있을걸요, 이거. 여기 앉아 쪼그렸어. 앉았어. 자, 여기 변비 환자들은 죽어요. 얘 보고 인체공학적이라 하면 돼, 안 돼?
인체 과학행위죠. 이변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봉수가 앞에 있고 여기 물이 조금밖에 없잖아요. 유수가 맞지? 물 조금밖에 없어요. 여기 용변을 누잖아요. 그럼 뒤에 구멍에서 물이 분출되죠. 맞아? 물의 분출과 가장자리 여기에서 물이 분출되잖아요. 맞아? 우리가 요걸 낙차시켜서 세정하는 거죠. 요 폭포가 아주 낮죠. 이게 한 번씩 넣으시죠. 자, 이 변기가 무슨 변기? 세출시다. 그래서 동양식 변기로서 변자가 없어요? 자변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변자 없이 용변을 보면 변기 용구 일부에 물이 고여 있고 오물지나 세정시 여기에서 이제 물의 분출을 위해서 요 낙차시켜서 하는 겁니다. 예, 시행하는 것이네. 근데 뒤에 체크 악취 발산 있죠?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악취가 심합니다. 악취가 심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얘는 이 변기는 유수면은 적으면서 유수면은 적으면서 건조 면적이 넓은 거예요. 건조 면적이 큰 거예요. 이러면 악취가 많이 생기는 변기예요. 얘가 건조 면적은 제일 크고 유수면은 적은 거예요. 그래서 악취 발생이 심해요. 공공장소에 이 변기 있는데 누가 변을 한번 넣으면 온 화장실의 냄새가 다 번지죠. 이게 엄청난 냄새를 가집니다. 아직 공공장소에 있을 거예요. 여기는 있나 없나 모르겠네. 여기 지하철은 없습니까? 서울 지하철은 많아요. 맞지? 그래서 그런가? 서울은 많아요. 이거 천지. 저기 월드컵 했던 그 주변만 양변기로 다 바뀌었고요. 나머지는 절반은 자변기, 절반은 이거 이렇게 있어요. 왜냐하면 찝찝하다고 앉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앉았는가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게 아직도 있습니다. 많아요. 돌아다니보면. 자, 보시고. 그 다음에, 세락식이죠. 이거는, 물의 낙차를 이용해서 지은 거예요. 그러면, 세자 들어가는 것도 있죠. 세출식은, 세락식은 이거예요. 여기 유수면이 이것도 좀 적어요. 내가 여기서 물을 떨어뜨려가지고, 여기서 물을 떨어뜨려서 오물을 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락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락식. 근데 세락식은 문제가 위에서 떨어뜨리다 보니까 얘는 이런 문제점이 생기고 니은 체크 용변시 물이 튀어오릅니다. 왜냐하면 물을 위에서 세려 부어야 되니까 이 거리가 멀어야 되잖아. 가까우면 효과가 없죠. 그래서 이 밑에 있다 보니까 툭 놓으면 툭 튀어오르는 거예요. 이게 가깝게 있으면 누우면 히프에서 내려오면서 그게 적잖아요. 맞아요? 너무 멀리 있으면 툭 튀어오르는 거야. 툭 떨어지면서. 그래 보시면 돼요. 그러면 튀어오를 때 안 튀어오르게 하는 방법 길게 한 번에 자르면 됩니다. 자, 이게 보급형이야. 그러면 옛날에 세출식은 공공장소의 보급형으로 공급이 됐던 거고 세락식은 있죠. 이거는 양변기 보급형으로 자변기 보급형으로 초창기 작아 변기가 세락식 변기는 작습니다. 양변기 자변기 중에 아주 작아. 소자예요. 소자.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얘들은 세정 수량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봉수 깊이를 깊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둘 다 몇 미리 한다? 50mm만 합니다. 깊이 못해요. 그런데 사이펀식은 사이펀 작용 이용하는 게 사이펀식은 뭘 이용한다? 사이펀 작용. 그래서 사이펀자가 들어가면 이거는 사이펀 작용을 이용하는 겁니다. 사이펀 작용. 그러면 사이펀 작용은 일시에 다량의 물을 배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변기에다가 물을 한 양동이 떠가 확 갖다 보면 싹 내려가죠. 그게 바로 사이펀 작용 이용하는 거거든. 그러면 얘들은 그러면 세정 수량이 많다 적다? 많아요. 세정 수량이 사이펀 들어가는 것들 많아요.
그래서 봉수기피를 좀 깊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요거는 사이펀식은 65mm 정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65mm. 그런데 사이펀 Z식. 자, 사이펀 Z식은 자, 이런 유형의 변기. 사이펀 Z식은 사이펀 작용에다가 Z 작용까지 같이 활용한 거예요. Z 작용. 자, Z 작용이란 것은 물을 분사시키는 거예요. 물을 분사시키는 것이 Z 작용이에요.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자, 우리가 오물을 세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봉수 깊이를 깊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몇 mm까지 할 수 있다? 75mm까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자, 그런데 블로다우식 치출식 있죠? 블로다우식 치출식은 여기 해놨습니다. 또 작은 구멍을 강력한 물이 분출해서 그 작용 유수를 배수 쪽으로 배수 방향 유출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인가 하면 이게 블로다우식이에요. 변기가 있는데, 근데 보신 분도 있을 거야. 여기 내려간 틀에 구멍이 이렇게 있거든. 이 배수 방향이. 그러면 이쪽에 Z공, 물을 분사시키는 구멍이 있어. Z공에서 이쪽으로 물을 Z 작용을 하는 거야. 트랩 쪽으로. 내려가는 쪽으로. 배수 방향으로 Z 작용해서 오물을 세정하는 거. 이것을 블로다우식 치출식이라 해요. 근데 블로다우식 치출식은 알아두실 거예요. 저걸 딱 체크하십시오. 급수압이 얼마 이상? 0.1메가파스칼 이상이 돼야 된다. 그러면 수압이 가장 크게 요구하는 변기야. 대변기 중에. 수압이 가장 커야 돼요. 수압이 가장 커야 되는 것이 누구다? 블로다우식입니다. 근데 블로다우식은 수압이 크다 보니까 문제가 이거죠. 소음이 어떻게? 커요. 세정시 소음이 큽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에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부적합하다. 그래서 이거는 공공장소에 많이 사용하는 거다. 공공장소. 어느 장소에? 공공장소 쪽에 많이 쓰는 변기라 보시면 됩니다. 공공장소. 그리고 사이펀 볼텍스식 나오죠. 사이펀 작용과 물의 회전에 의한 와류 작용을 예상한 겁니다. 그래서 사이펀 볼텍스식, 원래 보로텍스식인데 볼텍스식이라 거의 교수님 씁니다. 볼텍스식. 이거는 사이펀 작용하고 와류 작용이다. 회전 운동. 그게 쉽게 여러분들이 저겁니다. 물이 소용돌이 치면서 내려가는 거 있죠. 이렇게 빙빙 돌면서. 그게 얘입니다. 사이펀 볼텍스식입니다. 변기가 앞뒤로 굉장히 커요. 높이는 별로 안 높아요. 앞뒤로 이렇게 넓은 변기야. 이 사이펀 볼텍스식이. 그래서 이 사이펀 볼텍스식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그러면 얘는 유수면 넓어요. 유수면이 얘가 제일 넓어요. 얘가. 유수면이 제일 넓습니다. 얘가. 네. 넓습니다. 자, 그리고 단점이 저겁니다. 그 디귿에 제조 공정이 어떻게? 복잡해요. 제조 공정이 복잡해서 가격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변기에서 내렸을 때 빨리 돌지도 않아요. 이렇게 씩 돌면서 내려가는 거. 빨리 확 도는 거 없어요? 씩 돌면서 내려가요. 그래서 소음이 별로 없어요. 소음이 제일 적어 얘가. 소음이 가장 적은 변기는 무엇이다? 사이펀 볼텍스식이 소음이 가장 적습니다. 얘가. 이거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진은 내가 안 찍어놨다. 찍어놓을 건데. 변기가 얘는 앞뒤로 조금 넓은 변기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위생도기 있죠. 위생도기는 그냥 읽어주세요. 종합문제 지문 정도 쓸 수 있다 보시면 돼. 자, 도기는 대변기가 바로 도기 제품이에요. 대변기가. 대변기 밑에 거하고 뒤에 물통이 있죠. 도기 제품인 거예요. 카바는 독이 아니죠. 그래서 한번 읽어두세요. 그래서
장점, 산알칼리 뭐다? 침식된다, 침식 안 된다? 침식 안 돼. 다 강해. 그리고 오수나 악취에 흡수하지 않아야 되고, 복잡한 구조의 일치하 제작할 수 있어야죠. 자, 그리고, 오물이 부착되기 어려워 청소가 용이하죠. 그 다음에, 가격 이건 하지 마세요. 옛날에 이론을 써가지고, 원래 이 이론이 만들어져가지고, 지금 안 싸죠? 에? 안 싸다고요? 비싸다고요? 그래서 이게 옛날 이론이 만들어져요. 그래요. 이론이. 왜냐하면 사실 이겁니다. 이 이론을 한국에서 만드는 이론이 아니잖아요. 외국에서 만들어가지고 그때는 쌌었어. 근데 지금 현재 비싸져서 그런 거죠. 단점 교육하시고 한번 읽어두세요. 그 다음에 485페이지 배관 재료에서는 자 무엇부터 공부하는가? 486페이지 간의 종류 나오죠. 자, 그러면 먼저 시험의 흐름에 대해서 먼저 잡아줄게요. 시험의 흐름. 3번 연간 있죠. 연간이 우리 시험에 가장 먼저 기출을 했어요. 얘가 연간. 연간은 알아두실 것이 저겁니다. 그 니은의 산은 강하나 어디 약하다? 알칼리에 약해요. 그래서 콘크리트 속에 매설 시 방식 피복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이거 가지고 출제했고요. 앞으로 써도 얘를 지문을 쓸 수밖에 없어요. 연간은. 연은 뭐다? 나비에 나보로 된 거. 나보로 된 간이 연간이에요. 자, 그런데 사실 이겁니다. 옛날에 급수간을 뭘로 많이 썼었어요? 급수간을. 아염도금 강간을 썼거든. 근데 이게 오래되면 부식당해요. 그래서 오래된 아파트에 간 내부를 내시경으로 촬영하니까 녹이 엄청 썰어있는 동맥경화가 돼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안 쓰고 동간이나 이런 급탕 이런 쪽은 특히 있잖아요. 뜨거운 물은요 배관 부식이 엄청 빠르거든. 그러면 내구성이 좋은 걸 써줘야 되죠. 그래서 이 동간 쪽으로 간 거예요. 항동간 이런 쪽으로. 이쪽으로 갔으면 돼. 근데 동을 쓰니까 이제 문제가 이거야. 동을 쓰니까 약간 푸른빛이 띄죠. 맞아? 그래서 최근에 5번 스테인리스 강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래서 시험이 동간으로 갔다가 스테인리스 지금 강간으로 갔습니다. 스테인리스 강간으로. 흐름은 이렇게 되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냈어요. 다른 거는 아예 언급도 안 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봐두실 거, 그럼 조금씩만 우리가 알아둡시다. 자, 1번에 주철간 있죠. 자, 이 주철간이 사실상 이거죠.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보내주는 수도 본관이 이거죠. 맞죠? 주철간이거든. 근데 이걸 교체한대요, 앞으로. 스테인리스로. 그러면 주철간은 특징이 있죠. 자, 내식성, 내구성이 우수하다. 수명은 길다 이 뜻이에요. 내식성, 내구성 우수하다 체크해서 내식성, 내구성. 그래서 이 주철간은요 수명이 길어요. 그래서 상수사업 본관 같은 걸로 많이 사용이 된 거예요. 옛날에 위생설비 그거 사용했는데 요새는 많이 안 사용하고 있죠. 요새는 사실 뭘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변기 이런 데 나가는데 보면 거의 PVC로 많이 쓰죠. 요새는. 맞죠? 옛날은 주철 썼었거든. 지금은 뭘 쓴다? PVC 쪽으로 많이 가고 있거든.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앞으로 새로운 걸 내면 6번으로 간다는 거예요. 경질 염화 비닐관으로. 앞으로 새로운 걸 내면 경질 염화 비닐관으로 가고, 그러면 5번에 스테인리스 강간을 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존을 내면.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주철간은 그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강간 있죠. 자, 강간을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데, 강간의 특징에서 보시면, 그거 많죠. 그 충격이 강하고, 굴곡성 좋고, 간의 접합이 비교적 쉽고요. 부식되기 쉽죠. 단점이 리얼이죠. 부식되기 쉽고, 내용 연수가 비교적 수명이 뭐다? 짧다는 거예요. 수명이 짧아요. 그래서, 미흡 스케줄 번호가 뭐 할수록
클수록 간의 두께가 두껍습니다. 요거 한번 알아두세요. 자, 이겁니다. 보통 간의 두께에 따라서 번호를 매겨놨어요, 간간은. 그래서 그 스케줄 번호가 커지면 두께가 두꺼워집니다. 그 정도 혹시나 알아두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은 거의 우리 설비 쪽에서는 거의 왕따 당했어요. 저거만 쓰는 거야. 스프링 쿨러 있죠? 그거 보면 이걸로 돼 있어요. 나머지는요, 요새는 이거 안 써요. 이걸 거의 안 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면 저거 나오죠? 연간, 아까 하고, 그 다음에 487페이지, 동간 있죠? 동간은 우리가 알아둘 것이, 나중에 이 동간은 그 종류 보십시오. 종류에 보시면, 동간의 종류는 K타입, L타입, M타입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근데 K타입이 가장 두껍습니다. 두께는. 그래서 미음 보시면 두께 순서는 K, L, M타입 순서로 두께가 두껍습니다. 그래서 K는 주로 의료 배관용에 사용되고 건축용으로는 L타입이나 M타입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썼었는데 최근에 자꾸 푸른빛 때문에 태클을 많이 걸어가고 예민한 사람들이. 그래서 최근에 또 오버 스테인리스 강간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럼 스테인리스 강간은요, 강간의 단점을 보완해 준 거거든요. 강간의 단점. 그러면 이 크롬을 함유시켜서 일반 강에다가 크롬을 갖다 함유시켜서 만든 것이 바로 스테인리스 강간이에요. 그럼 스테인리스 강간은 강간보다 내식성과 내구성이 어떻게? 우수해진 겁니다. 수명이 길어진 거예요. 강간보다 내식성과 내구성이 좋아졌습니다. 그럼 수명이 짧다 길다? 길다는 거예요. 깁니다. 강간에 비해서. 그리고 내식성과 내구성이 우수해졌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강간하고 항상 비교하세요. 강간보다, 자, 이겁니다. 간의 두께를 어떻게? 두껍게, 얇게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강간보다 간의 두께를 얇게 할 수 있어요. 두께를 적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경량화를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경량화를 시킬 수 있고, 자, 그리고 강도가 어떻게? 커져요. 강간보다 강도가 커요. 강도가 큽니다. 강도가 커졌습니다. 아주 좋아졌습니다. 자, 기억하시고, 강도가 커졌습니다. 강도가 커졌다는 측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 강간에 비해서 얘는, 자, 거의 이론상은 녹 쓸면 안 되죠. 맞아요? 스테인리스는 원래 녹 쓸면 안 되죠. 녹 쓰는 스테인리스도 있긴 있어요. 작아야. 간혹가다 저 스테인리스 제품 냄비나 이런 거 있죠. 프라이팬 있죠. 녹 쓰는 게 있더라고요. 닦으면 계속 이상한 거 나오고. 그래서 사은품으로 주는 거 좀 주의하세요. 중국 거 싼 거 들어와가지고 우리 와이프가 어느 백화점에 사은품으로 주는 거 들고 왔는데요. 씻어도 계속 이상한 게 막 나와요. 가만히 놔뒀던 게 녹슬더라고요. 그 괜히 스테인리스 뭐 몸에 좋다고 사용하다 큰일 납니다. 정체불명의 스테인리스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자, 보시고, 그 다음에 경질 염화 비닐관 PVC관입니다. PVC관 경질 염화 비닐관입니다. 그래서 얘는 잘 공부해 놓으세요. 아직 안 냈으니까. 가격이 싸고, 제가 흐름을 가르쳐 줬어요. 지금 시계 아파트에 사용하는 이력대로 내고 있는 거야. 가구부터 이제 현재로 이동하면서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싸고 가벼우며 마찰 손실이 어떻게 적죠? PVC가 매끌매끌하잖아, 맞죠?
자, 그리고 내산성, 내알칼리, 전기 절연성 다 좋죠. 맞죠? 전기 절연성까지 좋습니다. 그리고 단점이 디귿이죠. 열 팽창률이 크고 충격에 약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열을 가하면 약해지죠. 맞죠? 그리고 야구 방망이로 한번 때려보세요. 파손되죠? 그래서 충격에 약합니다. 그리고 고온이나 저온에서 강도가 떨어져요. 자, 그래서 고온에도 약하지만 저온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다 깨지죠? 치성 파괴를 하잖아. 맞죠? 우리가 치성이 뭐가 치성이라 했어요? 다 까먹었어요. 이게 파괴하려고 하면 변형이 안 되고, 변형하려고 하면 변형이 안 돼. 파괴되기 쉬운 성질이 뭐다? 치성이잖아. 그래서 겨울철에 추워지면 탁 깨지잖아. 맞죠? 그래서 저거하고 같다. 여름에 쫀디기 여름에는 쭉쭉 늘어나죠. 겨울에 추울 때 어떻게 하면 톡 부러지죠. 쫀디기 안 팝니까? 저기 서울은 가면 추억에 그거 해가지고 문화공간 이렇게 만들어 나가요. 어린애들, 어른들하고 애들하고 같이 가서 즐기라고 쫀디기 팔고 이런 데 많은데. 이거 없어요? 그런 것도 아이템이더라고. 그러면 위에 어른들이 애들 들고 와가지고 쫀디기 구 먹고 있죠? 그 옛날에 저거 설탕으로 이렇게 구는 거 있죠? 그런 거 연습하고 그런 데 많습니다. 많이 오더라고. 자, 보시고. 그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접합 방법은 냉각공법하고 열각공법이 있는데, 보통 냉각공법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접착제를 이용하는 것이 있고요. 접착제. 냉각공법에 접착제를 이용하는 거, 접착제를 이용하는 것이 TS 공법이라고 해요. TS 공법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고무링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고무링 공법이 있습니다. 고무링을 이용하는 것도 있어요. 접착제를 냉각 공법에는 접착제를 이용하는 공법이 있고, 그 다음에 고무링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히 한번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488페이지 배관이염류. 배관이염류는 배관을 힐 때 엘보나 밴드를 쓰면 되겠고요. 분기관을 뽑을 때 T나 크로스 Y를 씁니다. 그런데 T 크로스 나오죠? T나 크로스 있죠? T나 크로스의 경우 이거는 우리가 어디에 쓰는가 하면 T나 크로스는 이 급수나 급탕 이런 찌꺼기가 없는 물에 써요. 급수나 급탕이나 난방이나 뭐 가스나 뭐 등등 많죠. 소방 이런 데 이런 걸 써요. 분기할 때 이걸 씁니다. 그런데 Y가 5배수가 안에 쓰는 거. Y는 자, 그래서 Y는 5배수간에 Y를 씁니다. Y 형태. 그래서 5배수간은 Y를 써야 돼요. 만약에 T나 크로스를 쓰게 되면 막혀요. 그래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직간접합 시 니플이나 커플링, 유니온, 프렌즈 이런 걸 써주시고, 구경이 다른 간을 접합 리두셔나 부싱, 편심이염 이런 걸 씁니다. 그러면 편심이염이 수평배관에서 응축수 고임을 방지 목적으로 쓰는 겁니다. 이것을 편심이염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배관의 말단부는 플러그나 캡을 써주게 됩니다. 그리고 배관 부식 있죠? 이건 다 냈어요. 원인하고 방지대책. 이건 다 출제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2차를 위해서 보십시오. 그리고 490페이지 밸브 및 부속기구가 나오는데, 자, 이 중에서 거기 보시면 슬루스 밸브, 일명 게이트 밸브 있습니다. 얘는 우리가 보통 디스크를 갖다 조절해서 올렸다 내렸다 하면 자꾸는,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으로 먼저 알아두실 것이 그 특징 체크하세요. 유체의 저항 손실이 가장 적은 밸브가 무슨 밸브다? 슬루스 밸브다. 요거 체크하시고,
그래서 유량 조절 밸브에 많이 사용됩니다. 유량 조절 밸브.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있는가 하면 저기 있잖아요. 자, 슬루스 밸브가 어디 있는가 하면, 자, 여러분들 아파트 있죠? 펌프실에 가보시면 펌프에서 폴릴 때 거기 이렇게 큰 거 달려있어요. 돌리는 거. 그것이 이 슬루스 밸브, 게이트 밸브예요. 그러면 처음에 올라가는 데부터 저항 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펌프에서 내 뿜는데 그것을 조절하는 밸브가 있거든. 근데 거기서 저항이 커버리면 잘 안 올라가겠죠? 맞아요? 그래서 거기 슬루스 밸브가 달려있어요. 이 밸브가. 그래서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이렇게 돌리게 돼서 둥그렇게 해서. 자, 그리고 그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스톱 밸브, 글로우 밸브죠. 구형 밸브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 1번에 체크하십시오. 유체의 저항 손실이 가장 큰 밸브가 무슨 밸브? 스톱 밸브예요. 그래서 이거는 유로 폐쇄할 때 많이 쓰는 것이 스톱 밸브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구분 좀 해 놓으십시오. 근데 시험에 안 나온 게 4번이야. 그 밑에 4번에 앵글 밸브 나오죠. 제일 밑에. 앵글 밸브 있죠. 요거는 공부하세요. 요거는 시험에 아직 안 냈거든. 앵글 밸브. 자, 앵글 밸브는 491페이지 거기 앵글 밸브 나오죠. 그림에서 좌측 하단. 앵글 밸브 나오죠. 밑에서 올라와서 옆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직각으로. 그래서 유체 흐름을 몇 도로 바꿔준다? 90도로 바꿔주는 밸브입니다. 바꿔주는 밸브. 그래서 그 앵글 밸브는 거기 밑에 체크할 490페이지 하단에 방열기 밸브나 소화전 밸브가 앵글 밸브예요. 앵글 밸브. 그러면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화전 밸브를 직접 보고 오도록 합니다. 페이지 45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우측의 소화전을 보시면 우측 사진을 보세요. 호수가 밑에 달려 있잖아요. 맞죠? 아닙니까? 그러면 옆으로 들어와가 밑으로 온 거예요. 90도 밑으로. 맞죠? 지금 이제 소화전이 이렇게 있으면 밸브가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달려가지고 여기 이렇게다가 여기 이렇게 밸브가 있거든. 그 소호수 이렇게 들어와가 밑으로 물을 내려준 거예요. 90도로. 90도. 그래서 유체 흐름을 몇 도로 바꿔준다? 90도로 바꿔주는 밸브가 무슨 밸브? 앵글 밸브입니다. 그래서 앵글 밸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놓으세요. 얘는 아직 기출이 안 됐습니다. 그럼 공부를 하세요. 아, 제가 수업한 거는 다 나와요. 꼭 공부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얘는 아직 출제를 안 했다. 그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491페이지 체크 밸브 있죠. 얘도 출제가 안 됐습니다. 유체를 한 방향 흐르고 거꾸로 흐르죠. 그래서 쉽게 체크 밸브는 역류 방지용 밸브입니다. 역류 거꾸로 흐르는 걸 방지한다. 역류 방지용 밸브가 체크 밸브예요. 자, 쉽게 사람으로 보면 체크 밸브 역할을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이거죠. 식사하면 물구나무 쓰면 안 쏟아지죠. 원래 물구나무 쓰면 쏟아지죠. 맞죠? 위에 들어가게 쏟아지면 안 되죠. 그것도 체크 밸브 역하고, 그다음에 심장에서 나가 또 들어오고 하는 게 있죠. 그것도 체크 밸브 역할을 해야 되죠. 맞죠? 그 판막 안 좋으면 안 좋죠. 그래서 심장 판막이죠. 수술해야 되죠. 그런 게 체크 밸브 역할, 거꾸로 그러면 안 되죠. 맞죠? 기억하시고, 그래서 그래서 혈압약을 한번 드신 분은 중단하면 절대 안 됩니다. 혈압약 드시다가 혈압약 안 드시면 어디가 파열돼요. 저번에 뭐였었죠? 우리나라 외국
저기 중동 갔다 와서 걸린 거 있었죠? 메르스? 맞죠? 메르스 때문에 우리 어머니 저 대동맥 파열돼 있잖아요. 병원에 안 가신다 해가지고 혈압약 먹다가 걱정이 안 먹었대. 혈압이 낮아 저게 안 먹었다. 이유가 있었을 건데 안 가가지고 대동맥 파열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체크 밸브 있죠? 이거는 역류 방지용 밸브가 무슨 밸브? 체크. 그럼 줄이면 어떻습니까? 역류 방지용이니까 줄여서 역지 밸브 이렇게도 칭해요. 역지 밸브. 반대로 흐르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이 체크 밸브다. 기억하시고. 자, 그리고 넘겨보시면 콕 기출되었어요. 콕은 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콕은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세요. 도시기호만. 콕은 자 이겁니다. 이 가스콕 생각하면 되잖아요.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누워있으면 콕이 다이아몬드가.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0도에서 90도 사이 회전시켜서 열과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죠? 요렇게 하면 가스가 나오잖아. 맞죠? 요렇게 딱 90도 딱 돌리면 가스를 차단하잖아. 맞죠? 그래 가스 덜 나오게 한다고 해서 요렇게 비스듬하게 해놓은 사람도 있죠. 주부들 중에 그런 사람들 여기 좀 덜 돌리면 가스 적게 나온다고. 맞죠? 그런 분 주부분도 있다니까. 아낀다고. 이 콕. 자, 그리고 가마 밸브. 압력을 줄여주는 밸브를 무슨 밸브? 가마 밸브라고 해. 가마 밸브. 그리고 스트레이너는 찌꺼기를 갖다가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거기 나오죠? 배관도에 이런 흙이나 모래, 세부지든 이런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우측 하단에 거기 사진 있죠? 거기 스테이너입니다. 그 밑에 다 침전될 거 아니야, 밑에. 맞죠? 옆에 간을 연결하는데 이 둥그란 게 이건 프렌지잖아. 양옆에 이거 둥그란 거 2개 있죠? 둥그란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밑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그럼 여기 찌꺼기가 뭐일 거 아닙니까? 빼내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간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여 밑에 이러는 그게 스트레이너입니다. 그 스트레이너는 출제가 되었습니다. 양쪽 다. 시설 개론대로 냈고, 관리 실무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도시기호가 어떻게 표시하는가 하면 스트레이너는요, 요겁니다. 요렇게 해서, 이게 프렌지염이거든. 이 동그라미 해서 스트레이너의 약자 뭘 쓴다? S를 쓰면 되는 거예요. 여기 스트레이너의 도시기호입니다. 이게 스트레이너 도시기호입니다. 자, 그리고 494페이지. 자, 도시기호 보시면, 자, 배관의 색채 있죠? 배관의 색채가 기출되었었습니다. 가스 가지고 내세요. 항색인데 검정색 이렇게 내세요. 물은 청색인데 이건 상수도관 있죠? 수도관이 청색으로 나타내는 거야, 상수도관이. 근데 명심하세요. 저거는 다르게 나타내야 돼요. 뭐는 다르게 나타나라 했어요? 중수도관은. 중수도관도 청색으로 나타내면 안 돼? 중수도관은 무슨 색이라 했어요? 회백색. 중수도관은 청색으로 나타내면 안 돼요. 중수도관은. 같은 물이라고 틀려요. 전기는 진한 적색, 공기가 백색, 가스가 항색. 좌측만 기억하세요. 우측 보지 말고. 배관 도시기호 급수관은 출제됐어요. 급수 급탕 쪽에서 급수관 낸 거야. 자, 그리고 우측에 배수 쪽은 아직 하나도 안 냈어요. 배수 쪽은. 그래서 배수관하고 통기관하고 기억하세요? 그런데 제가 배수관하고 통기관은 기호를 써서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럼 배수관은 드레인의 약자 뭘 쓴다? D. 드레인의 약자 D. 배수관은. 그리고 통기관은 벤트의 약자 뭐다? V. 통기관은 V. 이건 통기관. 배수관.
배수관 낼까요? 통기관 낼까요? 그럼 배수관입니다. 아니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반대로 낸다 보시면 돼요. 배수관이 나올 겁니다. 자, 기호로 써가 낼지. 자, 이겁니다. 미리 가르쳐 줄게. 이쪽에서 한번 다루고 나중에 전기 쪽으로 다시 갈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신몇 대 때 제가 전기 쪽 알아두자 했거든. 도시기호 18회 때인가 그 어디 도시기호가 한번 나올 때 됐습니다 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공부하지 말자 하고 있거든. 그러면 잘하면 이쪽에서 도시기호가 다시 언급될 때가 돼서 위생설비 쪽에서 전기 쪽이 아닌, 제가 하시라면 하고 말락하면 말고 그러는데요. 시험이 어렵게 나오면 엄청 깊게 들어가요. 난이도 조절하고. 근데 올해는 이야기했죠. 난이도를 극히 조절을 안 했거든. 실패했거든 앞전에. 1차에서 너무 적게 뽑아가지고 2차를 시험 치는데 어느 정도 많으면 난이도 조절이 됐는데 앞전에 학생들이 시험을 못 보니까 합격생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훨씬 먼저 쳤는데 공인중개사보다 더 늦게 합격자 발표를 했잖아. 우리가 훨씬 먼저 시험 쳐요. 한 달 가까이 먼저 치는데 답은 늦게 봐. 아이고, 주간식 답 체크하는데 얼마 걸린다고. 인원도 얼마 안 되는데, 맞아? 중개사 매양 인원이 10몇만 명 되면 이해가, 맞아? 꼴랑 1000몇 명인데, 맞아? 10,000명이나 되면 이해를 가, 1차 합격생이. 맞아?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는 1차를 어느 정도 통과시킬 거예요. 내가 이야기한 대로 공부 열심히 해놓으세요.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분들 웬만하면 다 통과해. 얘는 거의 1차에서 합격, 불합격을 좌우하잖아. 자,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495페이지. 연결 부속 도시기호 나오죠. 연결 부속 도시기호에서 보시면, 자, 프렌지. 자, 프렌지엄 그려줄게요. 프렌지엄은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이렇게 끄라 했는데 학주 끄가 그래. 이게 프렌지엄입니다. 이게 프렌지엄. 이것이 프렌지엄입니다. 프렌지엄. 그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넘겨가 봅니다. 넘겨서 페이지 491 밸브 및 콕 계기류 도시기호 나오죠. 밸브에서 기출된 게 적어 나왔습니다. 전자 밸브 9번에 나오죠. 소로네이드 밸브 얘가 나왔어요. 전자 밸브가 소로네이드 밸브 S를 쓴 거예요. 이때 9회 때 냈거든. 이게 이 9회 때 냈는데 그때 어떤 분이 이렇게 맞췄어요. 소로네이드는 생각이 안 나고 삼성전자 로고를 생각해가지고 전자니까 연상을 잘해서 그래도 이거 맞추면 되죠. 맞아요? 소정님 하면 되지 뭐 뜻을 맞추든 뭐 관계 있다고 그래가 맞추신 분이 있었어요. 보시고, 그리고 이제 그 콕 봐두십시오. 콕은 다이아몬드 옆으로 놓으면 돼요. 그리고 11번에 공기 빼기 밸브, 공기 빼기 밸브하고 구분 좀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계기류 있죠. 계기류의 그 압력계나 압력 측정하는 건 다 이거죠. 동그라미 해가지고 화살표가 이렇게 있으면 돼. 그럼 염도 이거잖아. 계기 측정, 압력 측정이 전부 다 이게 바늘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거 표시해 놓은 거야. 거기. 여러분들이 보면 압력계 보면 잠수함에 보면 이런 많죠. 이와 이래 되잖아요. 또 비행기 보면 비행기 그 일었을 때 막 빙글빙글 돌아가죠.
그래서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거 체크하십시오. 그 스테이너 나오죠? 스테이너는 아까 크게 그려졌죠? 스테이너 그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7번에 서모스테 T 그거 공부해 놓으시면 됩니다. 뭐 요 정도 추려줬는데도 안 하면 안 되겠죠? 이거 다 암기하락한 것도 아니고요.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넘겨서 501페이지 보면 난방 및 한기설비 조금만 할게요. 자, 난방 및 한기설비가 여기가 한 3문제 전후가 나올 겁니다. 난방 및 한기설비가 3문제 플러스 마이너스 1문제 정도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미리 이야기했죠. 공조 및 냉동설비 있죠. 요거는 추세를 볼 겁니다. 534페이지 공조 및 냉동설비 있죠. 이 파트는 요번에 안 합니다. 공조 및 냉동설비 파트는. 자,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 이것 때문입니다. 공조 및 냉동설비는 자, 빌딩이나 맞죠? 병원이나 호텔이나 이런 걸 전부 다 관리사 있죠? 확대를 하면 이게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근데 공동주택만 관리하면 필요가 없어요. 공조 및 냉동이. 저는 전제 조건이 그때 빌딩을 늘려고 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옛날에 방향성을 설정해 준 거야. 관리사가 가야 될 길. 맞죠? 주택관리사로 하지 말고 전체 건물관리사로 해서 있죠? 다 총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빌딩 이런 거 다 들어가게 되면 무엇입니까? 공조 및 냉동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상. 그런데 아파트에 자, 에어컨 고장 나면 AS 센터 불러야죠? 관리사무소에 전화 걸 거예요? 택도 없는 거죠? 만약에 전화하면 관리사무소에서 전화 받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또라이라 생각하겠죠? 자, 그리고 이겁니다. 자, 만약에 이겁니다. 냉장고 고장 나는데, 맞죠? 그 회사에 전화 걸어서 에이스 받아야지. 또 관리사무소에 전화가 에어컨, 냉장고 고치고 김치냉이 고쳐달라고 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백화점이나 이런 있죠? 병원이나 호텔을 처음은 공조를 갖춰버리면 있죠? 공조 및 냉동이 필요한 거예요. 빠져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저는 전제 조건이 그래서 내가 얼마 전부터 그 이야기를 했거든. 공조 및 냉동은 빠져야 된다고. 그래서 누가 공부할 때 빼버렸었어, 초반에. 그래 빼가지고 다음에 또 넣는다고 하고 이래다가 작년 시험에 안 낸 거예요. 그럼 아마 빠지는 게 정상 맞습니다. 빠져야 돼요. 아직은 공부 안 했으니까 모르죠. 시험 공고 나봐야 돼. 시험 공고가 3월달인가 4월달에 나요. 그때 나오면 나봐야 되는데 빠져야지 정상이 맞아요. 맞죠? 영리 생각해도 그게 맞잖아. 공조 및 냉동은 빠져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이제 난방은 여러분도 이겁니다. 난방이 사실상 이거잖아요. 돈 많이 내요, 적게 내요. 여러분들 전기세가 더 많이 내는 것 같아요. 난방비가 더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난방비가 더 많이 나가죠. 그래서 난방이 대장인 거예요. 옛날은 전기가 대장이었었어요. 그래서 난방한테 대장을 뺏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기기 세워주려고 올해부터는 전기도 두세 문제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한 문제만 냅니다. 그때 한 문제만 했거든요. 그래서 요새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사이로 출제할 겁니다. 그래서 요새 한두 문제 내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두세 문제까지 올해부터 늘렸어요. 21회부터는. 그래서 아마 거의 가요. 제가 제시해 준 대로 거의 문제는 배분이 됩니다. 거의. 전까지 역사상. 자, 그러면 난방 및 한기설비에서 난방, 그 개별 난방, 중앙 집중 난방 이런 거 막 외우려 할 필요는 없고, 자, 그러면 거기에서 간접 난방법을 보세요. 거기 간접 난방법. 간접 난방은 무엇을 간접 난방이다? 온풍. 그래서 페이지 502페이지 간접 난방법.
간접난방법은 온풍을 이용하는 난방이에요. 온풍. 온풍을 이용하는 난방이 무슨 난방? 간접난방이에요. 자, 그러면 그래서 얘는 주인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간접난방은. 그래서 온풍난방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온풍난방. 온풍난방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온풍난방. 그럼 여러분들 쉽게 겁니다. 온풍난방 쾌감도 좋아요, 나빠요? 아, 여러분들 그죠? 남성분들 그래서 백화점 싫어하잖아요. 소신 혹시 백화점 좋아하시는 분 손 들어봐요. 싫어하죠? 눈이 아프죠? 아, 특히 남성들이 더 눈이 아픈 거 나는 별로 관심 없는데 그거 하니까 공기 나쁜 게 탁 오거든. 눈이 아픈 거는 이겁니다. 이 닥터를 통해서 공기를 공급해준 닥터 청소를 안 해가지고 먼지가 엄청 있는 거예요. 옛날에 저 지하철 있죠? 그것도 꼭 안 돼가지고 내가 막 씹었었는데 요새는 괜찮아졌더라고. 나 그래 그 환승을 안 했다니까. 거기서 계속 갔다니까. 절대 그 호수는 안 탔어. 제가 그래 눈이 너무 아픈 거예요. 나빠서. 그래서 쾌감도가 좋다 나쁘다? 제일 나쁜 난방이에요. 온풍난방. 그래서 아파트는 이거 안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난방부와 의한 손실, 난방부와 나오죠. 자, 난방부와는 총 손실 열량이죠. 손실 열량이 합계예요. 총 손실 열량이 난방부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 손실되는 게 어떤 손실이 있는가 하면 자 집에 아파트에 있어 봅시다. 아파트에 난방을 하면 자 유리창이나 벽을 뚫고 열이 손실되죠. 맞죠? 나가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환기 한번 하자. 환기하면 환기의 손실이겠죠? 그럼 첫째 난방부와는 열간류에 의한 열통과 의한 손실 열량이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많은 거예요. 열간류. 그래서 여러분들 유리창을 통해서 많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맞죠? 유리창을 통해 제일 많이 빠져나가요. 이것이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는 두 번째 한기에 의한 손실 열량이 있는 거예요. 한기에 의한 손실 열량이 있는 거예요. 한기. 그러면 한기를 자주 하면 난방부와는 많이 들어가는 거고 한기를 적게 할수록 난방부와는 적게 들어가는 에너지 절약은 된다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건강상은 좋다 나쁘다? 나빠요. 건강하고 에너지는 반비례 관계예요. 자, 기억하시고. 근데 한기는 실제적으로 이겁니다. 자, 지금 현재시 아파트가요, 친환경이 아니에요. 현대 건물은. 한기를 자주 해줘야 돼요. 웃기고 완전 친환경. 친환경은 자연으로 돌아가야 돼요. 자연재를 그대로 사용해야지 친환경이에요. 그럼 콘크리트 안 쓰고 아파트 만들 수 없죠? 맞죠? 콘크리트 친환경 아니에요. 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친환경 아니에요. 다 이상한 물질을 반출하고 있어요. 자주 환경해줘야 돼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 많이 썼던 있죠? 석고보드 있잖아. 석고보드도 괜찮은 줄 알았는데 방사능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 못 쓰게 하잖아. 아니, 우리나라 굴제 1위 기업이 그걸 쓰고 앉았었는데 돌. 이거는 이야기하면 안 되고. 자, 그래서 한기에 의한 손실량 플러스 세 번째 틈새 바람이 있습니다. 틈새 바람에 의한 손실 열량이 있습니다. 손실 열량이 있습니다. 이걸 틈새 바람을 극간풍이라 해. 이걸 극간풍이라 합니다. 극간풍. 바람풍, 극간풍. 자, 그리고 네 번째 뭐가 있는가 하면 바닥을 땅하고 접하잖아. 바닥을 통한 손실 열량. 이렇게 있습니다. 손실 열량.
있습니다. 난방부에. 근데 이제 난방부에는 총손실 열량으로서 주의하실 것이 이거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난방부와에는 치등 열량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럼 치등 열량은 일사라든지 인체나 조명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열이 생기잖아요. 태양빛 들어오면 따뜻해져요, 안 따뜻해져요? 따뜻해지죠. 그거 고려 안 합니다. 사람 많은 거 고려 안 합니다. 조명키도 열 나죠? 열 나는지 안 나는지 요거 형광등 한번 잡아보세요. 잡아봐요. 백열등은 손대면 안 돼요. 혹시 집에 백열등 있으면 손대요. 백열등이 왜 역적이 됐는가 하면요, 효율이 나빠요. 95%가 열이고 5%만 빛을 발산해요. 그 열이 엄청 센 거예요. 그래서 요새 거의 뭘로 바뀌고 있다? LED로 바뀌죠. 이 바둑통에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리고 난방부 하나만 딱 쉬운 계산 문제 요거 하나만 딱 써놓으세요. 난방부는 어떻게 구하네?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고, 방열 면적에다가 표준 방열량을 곱해서 산정을 하는 게 표준 방열량.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표준 방열량은 전기는 0.756kW입니다. 온수는 0.523kW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503페이지 난방 방식부터 다음 주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